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 오늘은 혼자 드라이브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 편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이제 방에서 나왔을 때 은둔형 외톨이들은 본인의 이제 활동 범위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보폭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처음에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그 자전거를 타면은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제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자연 경관이라든지 풍경,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담아지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게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방 안에 틀어박히는 거는 이제 방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방에서 많이 지내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강아지를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버림당하고 그 주인들한테 이제 학대를 많이 당했던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거기서 이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이제 대변 소변 다 해결하고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들이 집안에 이제 갇히게 됐을 때 쓰레기집이 되는 이유가 약간 그 강아지들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이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차를 구매했을 때 제가 완전히 이제 방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지점에 이제 차를 구매했는데,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차에서 좀 편안하게 말하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이 차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고, 밖에서 누가 저한테 이제 침입을 할 수 없는 나의 작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서 가장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이 차를 타고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 이제 기름값만 있으면은 갈 수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풍경이 보이는 내 방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풍경을 다 이제 볼 수 있는 나만의 작은 방이자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차에서 촬영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고, 차를 타고 이제 혼자 드라이브를 많이 다닙니다. 가끔은 옆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으면은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친구가 생기겠죠. 요즘 부쩍이나 제가 이제 많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에 무언가를 말한다고 평소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방에서 이제 탈출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고,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제가 왜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나에 대한 그런 계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은, 또는 이제 세상과의 단절을 시작하신 분들은 사회 활동하면서 이제 뭐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뭐 상처가 생겨서 박히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성장 과정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다 이제 자식을 다 어떤 형태로든 사랑하거든요. 이제 표현 방식이 이제 조금씩 다를 뿐이죠. 이제 다를 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도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단계였고, 이제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완성해 나가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식에게 이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겠죠. 네. 은둔형 외톨이들이 보면은 가정에서 이제 상처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저는 이제 저의 결핍이 어떤 거냐면은 인정입니다. 부모님한테 이제 무던히 제가 많이 말했던 게 저를 인정해달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뭔가 이제 결과라든지 성취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내 존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고, 부모님한테 칭찬이라든지 뭐 그런 진심 어린 그냥 인정? 이런 걸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의 결핍이죠. 근데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인정,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타인으로부터의 그런 인정이 필요가 없죠. 물론 지금도 남이 저보고 이제 최고다, 뭐 잘생겼다, 뭐 잘하신다, 뭐 그런 칭찬 들으면은 인정받는 기분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 좋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왜냐면 나를 낳아준 사람이고 나의 존재를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를 채우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존감이 매우 이제 낮은 사람이었죠. 지금도 제가 뭐 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딱히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부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저한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알바노.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로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방에 있으면서 이제 저도 여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 그런 걸 겪고 있고, 이제 다른 은둔형 외톨이들처럼 목숨을 이제 끊어버릴까,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그만둬버릴까, 이런 안 좋은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용기조차 없더라고요. 제가 죽을 기력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그냥 운 좋게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죠.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그 용기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 자살의 반대는 이제 살자다. 솔직히 그 말이 정말 죽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내가 죽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줄까, 나의 고통을.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구나, 그런 거를 알아줄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죽음을 많이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내가 힘든 거
남들,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이제 욕설을 뭐 쓸 것 같은데 하나의 표현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나 힘든 거 남들 저도 모릅니다. 예. 몰라요.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힘든 거를 알아주고 나를 쉴 수 있게 해주고 나를 충전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이제 신체적인 체력이 있다면은 정서적인 체력도 있거든요. 그 체력을 기르고 나면은 뭐 힘든 일이 이제 더 이상 안 힘들게 되면서 좋아집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해드리고 싶네요.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들 때 저한테 이제 기적처럼 나타나서 저를 충전시켜 주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너는 너 자체만으로 이제 귀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한 소절을 조금 불러드리면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 영준 씨가 자기 자식을 이제 놓게 되거든요. 자기 딸을 이제 8월에 만나게 되는데 그 딸을 만남으로써 이제 세상에 이제 더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고 그 뭐 여튼 그런 내용들이 담긴 노래인데 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거든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는 너무 소중하다. 너는 너무 귀한 존재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 자체로 너무 존재 있는 사람이, 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타인에게 이제 기대는 마음인 거죠. 내가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기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싶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니까 이게 내가 나를 기대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기대게 된 순간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저한테 기대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의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계기는 이제 앞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이제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그 첫 단계가 이제 운동이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쇠질을 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거밖에 못 드는데 진짜 자괴감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승부욕이 조금 강한 성격이고 내 스스로 이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헬스장에 이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보다도 운동을 너무 못하고 체력이 약하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체력이 확확 늡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개수도 올라가고 중량도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이제 게임에서 초보 사냥터에서 조금만 잡아도 레벨업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때 말이 꼬이네. 그때 하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던 만화라고 해야 되나? 애니라고 해야 되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게 보면서 나 혼자만 레벨업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말 이제 좋았거든요, 그 느낌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 RPG가 이제 오프라인 RPG로 이제 넘어온 느낌? 그거 플러스 이제 온라인 RPG에서는 내 캐릭터가 약간 나의 이입이 돼가지고 그 캐릭터가 이제 나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여러 가지 스탯을 보면서 이제 쌓아 나가고 올려 나가는 그 재미가 있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쌓아 나가는 게 힘들어지겠죠,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제 현실로 이제 왔을 때 내가 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든지 나의 스탯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고 그런 이제 도구라고 해봤자 남들의 기준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기준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만의 기준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매일매일 내가 이제 성취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 공자라는 사람이 노노의 이제 위정자편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서 각 나이별로 이제 단계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40이면은 이제 불혹의 나이고, 뭐 50이면 이제 지천명의 나이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30을 이제 공자는 30에 이제 일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입이 뭐냐면은 자신이 끝없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자신만의 이제 인생관이라든지 철학을 쌓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두 발로 자신의 뜻으로 이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일입이라고 하거든요. 30이 일입입니다. 저는 이제 40까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2살 남았는데 38이란 나이에 드디어 이제 일입을 하게 된 거죠. 나만의 뜻으로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런 나만의 이제 기준으로 나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일입이라는 것이 이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온전하게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가지고 이 방에 두 발로 이제 나로서 이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일입인 거죠. 제가 그거를 이제 방탈출함에 동시에 그게 세워졌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제 그 일입을 이뤄내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은둔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은둔을 해서 나에 대한 고찰과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힘든 투병 생활을, 제가 이제 은둔 생활을 이제 불안장애랑 이제 우울증을 암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이제 나를 성찰하고 나를 죽일까봐도 고민해보고 나를 살릴까봐도 이제 고민해보고 하면서 이제 나만의 뜻이 온전하게 생긴 겁니다. 극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더 이상 이제 방 안에 갇혀가지고 운동했던 그런 세월들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면서부터 지금 이런 상태로 이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내 스스로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분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 나와서 천천히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살기 팍팍하거든요. 정말 살기 팍팍해요. 요즘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물가는 뭐 치솟고 뭐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돈 벌기는 힘들고, 저는 제 분수에 맞게 전 조금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 이제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버는데 뭐 그만큼 조금 쓰죠. 처음에는 지출이 많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옷도 조금 필요했고, 뭐 하다못해 이제 차를 유지하려면 차 유지비도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벌면서 먹는 것도 많이 줄이고, 이제 현대인들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은둔 생활할 때는 제가 공허하니까
맨날 맛있는 배달 음식 진짜 미친 듯이 시켜 먹었는데 지금은 먹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밥이라고 하죠. 집밥을 주로 많이 먹고, 만약에 집밥을 못 먹는 상황이 된다면은 헬스 음식 있잖아요.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닭가슴살 이런 걸 먹으면은 한 끼에 뭐 3-4천 원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채널을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흑자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파는 흑닭이, 그리고 이제 흑닭에서 만드는 볶음밥이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영양분은 충족이 되고 또 맛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영양분은 이제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 상태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기 때문에 진짜 살기 위해서 먹고 운동하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줄고, 제가 술도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술이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안주도 비싸고 술도 이제 여럿이 먹다 보면은 이제 뭐 한 잔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 병, 두 병 먹죠. 뭐 1차, 2차 계속 가게 되고 이제 노래방까지 하면 돈이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 지출이 없고, 이제 공원에서 혼자 사색을 한다든지 혼자 이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니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에서 이제 유명 강사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연하는 거 그런 거 이제 무료로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사업비로 이제 내 돈 조금 해서 그런 거 보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이제 그런 강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가 많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딴에는 가성비 있는 이제 문화생활 하면서 제 분수에 맞게 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삶이 만족스러워서 타인이 이제 부럽거나 하지 않고 이제 온전하게 내 뜻으로 잘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를 치유할 수 있었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스스로를 이제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봤던 것 같고요. 저는 마흔을 2년 앞둔 38, 만 나이로는 37에 공자가 말하는 일입을 이루어냈습니다. 네. 공자께서는 30살에 일입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대단한 공자보다 8년은 늦었지만 어쨌든 같은 30대에 저도 일입을 이뤄낼 수 있었고, 누군가가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인정하고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앞으로 훌륭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감을 은둔생활 끝에 얻었습니다. 헬조선하고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하지만 저는 잘 살아가보고 저만의 인생을 잘 즐기면서 이 여정을, 이 과정을 한번 잘 살아가 보려고요. 앞으로도 영상 계속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에피소드는 제가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엔딩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주제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야겠죠. 일단은 저의 이제 은둔형 외톨이 스토리 에피소드, 오늘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에피소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말이 좀 많이 새네요. 죄송합니다. 영상의 퀄리티는 제가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고 이제 발전 과정들 쭉 보니까 처음에는 다 저처럼 그렇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발전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이제 꾸준하게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주십시오.